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당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났어요. 네. 네. 국민의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하나. 이렇게 3명 이렇게 사실상 세 팀이라고 네. 봐야 네,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의당도 있긴 한데요. 이제 원외 정당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만 다만 안 나와서 몰랐습니다. 예. TV 토론이 지난 네. 성적을 비례해서 가져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3자 구도 안에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같이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자, 예, 그렇죠. 예, 사자 토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도 분명히 있긴 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마이너리그 중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음. 김재현 전 대표와 그리고 이제 강창희 전 의원 예. 예전에 이제 이틀막 사건이 있었던 그 두 분도 네. 경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의 계절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서운해하시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아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못 보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목까지도 꼼꼼하게 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어제 그 김문수, 김문수 후보하고 저 누굽니까? 경북지사 예, 이철우 이철우, 지사 이제 두 사람이 박정희 기념관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그 대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일단 그 내용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지금은 화장실에서도 그냥 틀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정도로 무리도 많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의 젊은 시절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부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고 본인 자체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모두 다 경험해봤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김문수는 왼쪽의 기억은 완벽하게 상실한 불균형 후보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제 뜻밖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철우 후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형님 때문에 데모하고 괴롭혀서 굉장히 괴로웠으니까 네. 사죄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정색하지는 못할 망정 그 얘기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정서적으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기본적으로 20대의 김문수는 없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극우적으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퇴폐한 네. 김문수만 남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총을 쏴서 박정희 때 누가 사망하거나 죽은 사람 그런 일 없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진짜 너무 예.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짐에 따라서 이 모습들이 결국은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일부 지지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들이 경선 레이스에서 1등을 하거나 혹은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자해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특히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등 안에 든다라고 하는 전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 전체를 망치고 보수 전체를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 그러니까 일단 4인 컷오프 경선이 될 텐데 기자들 여러 가지 예측을 하던데 저도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네. 누가 들어갈지. 그런데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망언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도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생존해 그럼요. 계시고 예.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도 했었고 이런 역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정희 기념관에 가서 저런 얘기를 무슨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한다 이게 다 박정희 덕이다 광화문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합니까? 참 딱하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김문수의 실력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갈수록 토론을 한번 할수록 현장에 한번 갈수록 이제 깎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문수의 저런 극우 꼴통적인 사고를 접하면 접할수록 절대로 표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3강 중에서 1강으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점점 그 추이라는 것이 상승 곡선이 아니고 하강 곡선만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문수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그렇죠. 않습니다. 음.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3강 중에 하나인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김문수 네. 캠프에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김문수의 확장성 문제를 심각하게 그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면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